만나면 좋은 친구 MBC. 캠핑을 산과 바다로만 가나요? 요즘은 호수에서 즐기는 캠핑이 대세라고요. 춘천 의암호에서 즐기는 이색 캠핑 프로그램 카누 캠핑 현장을 소개합니다. 수상 레포츠의 메카인 춘천.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 위를 다양한 형태의 카누들이 누비고 있는데요. 산과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여행 코스는 강원관광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는 관광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호수권에서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카누, 킹카누, 그다음에 패들보트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체험 후 저희가 지역의 대표 캠핑장을 이용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카누 캠핑 패키지 여행은 춘천을 비롯해 거대한 호수를 지닌 양구와 화천, 홍천, 인제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는데요. 춘천에는 지금 50개가 넘는 야영장들이 있고요. 물에서도 즐기고 숲속이라든가 산속에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춘천이 가지고 있는 호수와 산을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호수를 만끽하는 방법으로 수상 레포츠만 한 게 없죠. 물에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수인데요. 요즘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 이번 기회에 용기 내서 배워보자고요. 이 패들보드를 배워두시면 강과 바다 아무 데서나 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거를 뺀 나머지는 여러분은 전국의 바다와 강을 누비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빼셔서 자기 머리 끝에 딱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 넓이에 자기 부식감을 유지하시면 이렇게 올라타서 패들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 도전을 하러 왔으면 도전을 하셔야지. 자, 신발, 운동화까지 다 벗으세요. 다. 얘들아, 먼저 타. 곧 뒤따라 갈게. 드디어 실전입니다. 각자 패들을 들고 보드를 물 위에 띄우는데요. 능숙하게 나아가는 아이들과 달리 생각이 너무 많은 어머니. 손, 양손. 패들 잡아야지, 패들. 네? 잠깐만요. 놓으세요. 여기 잡으시라니까 편하게. 그냥 잡아보세요. 쭉 누르세요. 두 손으로. 그렇지. 더. 여기를 보시고. 네, 오케이. 안 빠져요, 그러면 절대로. 오케이. 어머니 처음 타보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겁나요. 떨려요. 아이고, 물 위에서 기어가시네. 그래도 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자세를 잡아봅니다. 그렇지. 세워서 무릎 세우세요. 무릎 더 세우세요. 네. 까짓거 물에 좀 빠지면 어때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앉아서 타다가 좀 더 용기가 생기면 일어서서도 타고 조금씩 해낸다는 성취감이 듭니다. 몇 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춘천은 패들보드가 이제 올해부터 좀 활성화돼서 올해 처음 접하게 된 스포츠인데 굉장히 운동도 많이 되고 힐링도 되고 강을 보면서 패들을 탄다는 게 힐링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물놀이 오전에 빡세게 하고 캠핑하면서 쉬면 딱 자연 속에서 되게 좋은 휴가지 온 것 같아요. 패들보드로 물놀이를 신나게 즐겼다면 이번엔 킹카누로 가족 간의 단합을 다져봅니다. 애들은 패들을 들고 아빠는 폰카를 들고 얘들아 여기 봐 여기. 그런데 그 옆에 떠있는 이 카누는 뭐죠? 설마 종이배는 아니겠죠? 원래는 나무나 이렇게 짐승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알루미늄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저희처럼 접이식하는 그런 카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박스로 됐다가 저렇게 펼치면 카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보관과 이동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고, 처음 카누를 타신 분들이나 또는 그 카누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좋게 한 그런 카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fortable, good seats. Yeah, good seating. Yeah, and it was very very good. Yeah. 수상 레포트 체험을 마친 뒤엔 북한강 인근 캠핑장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한데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참가자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온 바비큐 전문가 차영기 마스터. 바비큐에서 연기는 냄새가 아니라 철저하게 맛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어떤 수종으로, 어떤 형태로 연기를 피워주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색깔도 달라지고. 삼겹은 그 갈비를 떼낸 안 부분하고 밖에 지방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 부분하고 해서 통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 겉에 물기는 최대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왜? 우선 이제 고기 누군가 굽고 이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바베큐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같이 고기를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모여서. 바비큐 어려워하지 마세요. 소금과 설탕, 후추, 마늘가루, 고춧가루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바비큐 럽. 이걸 골고루 발라주면 준비 끝입니다. 이런 리얼 바비큐 이거는 그 열과 연기로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냄새가 아니라 맛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기 전부터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장장 4시간에 걸쳐 완성된 정통 바비큐. 너도 나도 인증샷 찍기 바쁜데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젓갈색 표면과 사르르 녹을 듯 야들야들하게 익은 속살. 시간과 열과 연기가 만들어준 캠핑장의 백미입니다. 어떤 맛일까? 진지하게 맛을 음미하는 참가자들. 맛이 어때요? 여기는 안 들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다 먹었어? 나 한 입만 줘. 맛있다. 맛있다. 근데 전혀 다른 맛인데? 고기가 들어가서 익어서 나오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럼 그 시간만큼 안심하고, 그릴이 결국 끝까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안심하고 식구들하고 놀고 와서 그릴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시면 그동안 즐겼던 이런 어떤 바비큐 문화보다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낮에 카누 타고 좀 쉬다가 들어와서 자유시장 갔다가 지금 바비큐까지 먹으니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카누 타고 캠핑 가자! 어느 지역으로 캠핑 가느냐에 따라 여행의 색깔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호수로 특별한 캠핑을 떠나보세요. 원주시 일산동의 한 건물. 들어서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바로 금연! 오늘 망설임 끝에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금연의 길 찾고 싶거든요.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금연, 과연 이번에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을지 도전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도내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사업 전문기관 강원금연지원센터. 들어가자마자 검사실로 직행. 동맥 경화검사로 혈관 건강을 점검해봤습니다. 일단 담배를 피우시면은 니코틴이 몸속에 주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이 주기적으로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빨리 망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저는? 까만 선이 완전 표준 네네. 수치라고 보시는데 선생님 나이대에 요 결과치가 약간 올라와 있죠. 담배를 오랜 기간 피워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이 혈관이 조금 단단해지면은 평소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혈관이 확연히 다르죠. 그래도 다행인 건 혈관 안에 노폐물 쌓인 건 현재는 없으세요. 아직 노폐물이 쌓이지는 않아서 담배를 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동맥이 굳어지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네, 오늘부터 담배 끊어! 혈관뿐만이 아니죠. 담배에 들어있는 수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로 인해 눈과 입, 식도, 여러 기관에서 각종 질환과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어서 폐활량 검사도 진행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새삼 깨달은 순간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들고 찾아간 곳.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의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금연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연 캠프를 통해서 흡연자들이 실제 금연에 도달하는 비율은 한 달 금연율이 약 한 50%에서 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금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모이는데요. 4박 5일 동안 펼쳐진 이번 캠프에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혈중 일산화탄소 양부터 측정해 봤습니다. 몸 안에 쌓여 있는 거라서 이게 몸 안에 쌓일수록 산소 운반이 안 되셔서 나쁜 거거든요. 흡연을 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는데요. 좀 더 정밀한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원주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여러 검진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회가 돼갖고선 다들 잘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금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바로 결심이죠. 문제는 담배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건데 담배는 그걸 피는 순간에 뇌 속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체계, 특히는 도파민과 같은 이제 물질 체계 영역들이 이제 교란이 되면서 그것에 의한 이제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금단이나 내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흡연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독률이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연을 일상생활에서 그냥 스스로 실천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독을 멈추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을 벗어나 찾아간 산속, 치악산 구룡사입니다. 전문 금연 교육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몸과 마음의 치유를 제공하는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건데요. 이렇게 또 산속에 있는 사찰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막 내리니까 뭔가 저의 이 담배 연기로 찌들었던 이 몸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이 숲속 사찰에서 찌들었던 몸과 마음이 맑고 상쾌해지면 좋겠어요. 담배만큼이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몸이에요. 우리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참가자들은 대부분 금연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안 와야 될 곳을 또 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담배 피우면 안 좋다 그래갖고 저도 금연할 거거든요. 저랑 서로 기를 불어넣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금연 성공 한번 해칠까요? 금연 성공! 마음을 비우고 도전했지만 금연 실패를 반복했거나 혼자 실천하기 어려운 결심자들을 위해 그룹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재흡연의 원인이 되는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들 제대로 배워서 평소에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대학 들어가서 친구들 따라서 피기 시작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네네. 순조롭게 뭐 끊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네네. 그 뒤에 이제 담배를 계속 피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이게 마음만 먹으면 담배가 끊어지는구나 쉽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한 번도 진행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하루에 뭐 2갑 이상씩 피우는. 캠프 종료 이후에도 4주와 6개월간의 사후 관리가 제공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참가자. 뭐 단순히 보건소 가서 상담받고 금연 패치를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준다고 그래서 좋은 기회다. 20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그 첫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담배 하나 피러 갈까? 했을 때 그 순간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돌아가면 담배를 안 폈죠.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는 게 저희 세대 때는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담배 피는 게 멋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욕구와 희망을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 의지를 다지며 시작한 금연. 사찰에서의 고즈넉한 풍경과 여유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금연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흡연할 때와 금연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다른 삶이에요. 저도 오늘이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생일이에요 오늘. 금연하는 삶, 건강한 삶의 오늘부터 1일 저의 생일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금연과 함께 새로운 생일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담배는 노답, 우리는 노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꼭 이겨내시길 응원할게요. 영화부터 유아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클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게 막 바뀌니까 일일이 좀 사기가 어려웠었는데 여기 와서 사실 처음 보는 것도 만져보고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와서 가져가서 놀면 좋아하고 다시 반납할 때 아쉬워하고 그러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곳이 강릉에 있다? 아이들의 감성과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면서 부모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곳으로 어디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차지한 이곳은 아이들의 파라다이스이자 부모들의 구세주, 바로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어린이집이나 키즈 카페를 연상시키는 알록달록 신나는 분위기, 게다가 눈길 사로잡는 주인공은 뭐니 해도 저 장난감들. 보통 도서관에 책이 가득하다면 이곳에선 장난감들이 나 좀 데려가세요 외치고 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강릉시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가정으로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감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장난감 공장이라고요? 대체 얼마나 많길래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으면서요. 한 2,200여 종이 있습니다. 언어, 신체, 탐색, 역할 등 다양한 놀잇감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장난감이 가정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빌릴 수 있나요? 운영하는 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10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정회원이 되셔야지만 장난감을 빌리실 수가 있는데 정회원이 되시려면 홈페이지에서 먼저 구비 서류 먼저 확인해 주시고 도서관에 오셔서 저희한테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용 신청서 한 번 더 작성해 주시고 연회비 납부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면 여기 있는 장난감 몽땅 다 가져가고 싶을 터. 허나 그럴 순 없겠죠? 한
가정당 2개씩 빌릴 수 있고요. 최대 2주로 이렇게 설정은 되어 있는데 보행기나 소서같이 아기들이 이용하는 물건은 조금 길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그런 장난감 같은 경우는 4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놔서 최대 4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 몇 가지는 있어요. 장난감 왕국을 찾아온 아기 천사들, 원하는 건 여기 다 있는 듯한데요. 아이와 이곳을 찾은 부모님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먼저 놀랐고 막상 와보니까 장난감도 많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 큰아이 이제 5살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계속 살려고 하거든요, 마트에서. 근데 이제 장난감 도서관에 와서 빌리고 갖다 주고 이런 걸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또 소비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높다지만 이용하다 보면 살짝 아쉬움도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또 셋째 예정인데 이제 자녀가 2 정도 되니까 장난감을 이제 2개만 빌릴 수 있는데 이제 셋째 넘어가면 3개는 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너무 모자라요. 3명의 형제자매가 장난감 2개를 놓고 다툴 수도 있겠네요. 장난감 도서관에서도 이런 불편함 알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홈페이지상 저희가 예약 시스템 자체가 2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스템 개선을 좀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2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혜택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자녀, 2자녀에 대한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 남의 아이 여러 명의 손을 타다 보니 위생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장난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장난감 세척을 해주십니다. 2번째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2차 검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직원들이 다시 한번 청결하게 세척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세척실. 세척을 앞둔 장난감들이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시니어분들이 전문 약품을 이용해 철저히 작업 중입니다. 어릴 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점점 더 젊어지는 느낌이 나와요. 내 손자들이 갖고 노는 거니까 많이 신경 쓰고 소독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내 손주 장난감처럼 꼼꼼하게 장난감 닦는 할머니들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와닿겠죠. 게다가 이곳엔 잠깐 앉아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부모를 위한 배려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면 좋은 점 또 하나가 있다는데 바로 돌상 돌복 대여 시스템. 사전 예약 시 돌상과 돌복 100일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스템 역시 인기 만점. 저희가 아이 돌 때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그 돌상 대여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일 때 사설에서 빌렸던 거보다도 더 약간 퀄리티가 좋고 또 아이들 드레스도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추억도 많이 남기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겨서 여기 자주 아마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셀프 돌잔치가 많아진 요즘 돌상 돌복 대여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요즘은 돌상 100일상을 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전부터 예약 시스템으로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 방문일 당일에 오시면은 저희가 의상과 함께 전체 제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인기만큼 신상 옷들도 착착 들어오고 있다네요. 처음에 대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옷들을 주로 저희가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회원님들이 이용하시면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하절기 옷을 추가로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일한 옷을 연령의 개월수에 좀 따라서 해놨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다 동일하게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추가로 또 옷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게 장난감 도서관의 매력이라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아빠와 함께하는 실제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요리 체험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행복한 우리 아이 콘테스트와 그리고 장난감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도 만족하는 실속 있는 육아의 장, 장난감 도서관. 앞으로 더욱 알차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당연히 그냥 장난감 대여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요. 육아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보는 그런 것도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 공간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왔을 때 힐링이 된다. 그리고 아이랑 함께 오가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좀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난감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이곳. 센터장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요.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겐 놀이가 최고의 교육이자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꼬마 천사들, 장난감 가지고 놀며 무럭무럭 행복하고 기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홍천군 내촌면의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걷힐 무렵인 오전 7시. 일찍부터 마을회관을 나서는 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밭에라도 나가는 걸까요? 트럭을 몰고 부지런히 이동하는데요. 시골길을 달려 찾아간 곳은 이웃 할머니의 집, 그리고는 열심히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이들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라는데요.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똘똘 뭉친 마을의 이야기, 홍천 물걸 1위의 모아를 소개합니다. 물 맑고 산 깊은 물걸 1위에는 최근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 모아라는 분리수거장이 생긴 건데요. 텃밭처럼 쓰레기가 다시 자원이 된다는 뜻에서 자원순환 텃밭 모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모아의 아이디어를 낸 김인호 씨와 관리자인 최종화 씨, 마을 일에 적극적인 인혜경 씨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쓰레기차가 월, 수, 금 이렇게 오거든요. 위원들이. 저는 7시에 출발해서 8시까지 이제 모아고 오면은 우리 이제 3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5사람이나 이제 2사람까지 5사람이서 8시부터 다 분리를 해요. 여기로. 물걸 1위의 모든 쓰레기는 이곳에 모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전달합니다. 더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자고 마음을 모은 주민들. 도시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집과 집 사이가 워낙 멀리 떨어진 농촌에선 쓰레기장이 따로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요게 물걸 1위에 쓰레기 길가에 내놓는 게 15군데였어요. 가는 것마다 고양이가 다 파디 잡고 그냥 뭐 까마귀가 파고에 널어놓고 맨 이런 다리 앞에는 맨 쓰레기 천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네 어르신들도 보면은 아유 이거 시작하고 아주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전부 다 칭찬하시고 그래서 좋지 뭐 우리는 아주 이거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저 원래 여기가 고향인데 나가서 직장생활 30년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고향에 와서 살으려고, 깨끗한 동네 와서 살으려고. 와서 보니까 뭐 쓰레기 전부 다 쓰레기고 아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직접 쓰레기를 버리러 오기 힘든 독거 어르신의 집은 최종화 씨가 이렇게 찾아갑니다. 계세요. 이제 요새는 병원에 안 가셔도 되나? 아유, 한가 빌빌해요 아주.
뭐 식사는 잘 하시면 뭐. 아유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요. 누가 와 계세요? 우리 큰딸이 왔어. 이게 쓰레기 가지고 밖에 나오지 마세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저기 나갔다 들어오고 이래. 안 그래도 병원 갔다 오신 다음에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아유 별소리 다 하네. 다음에 놀러 올게요. 예. 식사하시는 중에서? 예. 아유 시래기랑 뭐든 그저 분리해 가시니 너무 고맙죠 뭐. 이웃에서 아주 너무 잘해 주세요. 시래기 놓는데 뭐 난 못 가지고 댕기니 요 앞에다 갖다 내다 놨었죠 뭐. 그랬던 게 시방은 저 아저씨들이 뭐든 가져가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식사하셔요.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갈게요. 가세요. 안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따로 비용을 내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안 담아가면 큰 봉투에다가 담아서. 마을 활동 이렇게 마을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안부도 여쭙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일도 돕게 되고 그렇게 마을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야 쓰레기 어디다 놨어? 에? 너 쓰레기 어디다 놨어 인마? 며칠이나 되는지 이거 가지고 논아 잡수라고. 뭔데? 참외. 잘 먹겠습니다. 네. 뭐 쓰레기를 와 가져가시니 뭐 너무 감사해서 차려드릴 것도 없어. 아유 고마워요. 내가 못 나가니까 아니 저렇게 들어와 가져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때 눈물이 다 나오는데 뭐. 왜 눈물이 나요? 고마워서. 아유. 커피하면 그보다 더 수고를 하시는데 뭐 커피 같은 거요. 고생했는데 커피가 제일 중요하고. 네, 커피가 뭐 집에서 호박 따고. 아, 호박 따고 나중에 와요? 호박 따고 그래야 훨씬 다 좋았어. 오이. 네, 오이도 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따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꽃이 한참 피는데 뭐.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 쓰레기 수거 일정 끝. 이제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아온 마을 쓰레기는 지금부터 세심하게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모아지기 멤버들. 이들은 마을의 동갑내기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라고 합니다. 사회 나가서 몇십 년 살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노년에 고향에 와서 이제 살려고 이제 왔는데 이게 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쓰레기 내놓는 게 많잖아. 아니 수고라고 해보면 뭐 다 귀찮은 생각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 하는 게 재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으로 해보면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이제 앞으로 좀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자부심 갖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일단 보람도 느끼고 마을도 참 깨끗하고 안정된 아주 이런 마을로 보이고 참 좋아요. 뭐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도 이 일터가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은 봉사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지만 추후 공공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마을에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마을 가꾸기 활동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근 폐교를 모아 공방으로 꾸미고 있다는데요. 쓰레기 수거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적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는 주민들. 이곳에선 천연 수세미와 폐식용유 빨래 비누처럼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가 안 입는 이제 뭐 오염되거나 그런 티셔츠들을 몇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이어서 만든 거예요, 발 매트를. 저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시골은 물가도 다 싸고
되게 다 아껴가지고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데, 그런데 여기도 다 똑같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사더라도 다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쓰려고 해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도시나 농촌이나. 물걸 1위에 반해 이곳에 귀촌한 인호 씨와 혜경 씨. 두 사람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줄이는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단어 그 자체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대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쓰레기를 줄이는 지혜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철학들을 직접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보자. 쓰레기만 모이는 게 아니라 자원도 모이고 또 사람도 모이고 또 이야기도 모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거기서 모이고 또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제 모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마을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평안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소소하게 정답고 평안하게 서로 이렇게 지내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면 그런 소박한 마음 하나로 뭉친 사람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누가 죽거나 그래 못하려면 뭐 살아있는 한은 해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화이팅! 미안하지 마라. 온 동네가 함께 쓰레기 줄이는 마을.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물걸 1위의 모아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동해시 바란동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름은 정용옥이고요. 60살 전까지는 가게만 있다가 60살에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별의별 걸 다 했죠. 세계놀이, 전래놀이, 인형극,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인생은 60부터 그리고 칠순에 인생꽃이 핀다고 말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 그녀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가 한창인 현장인데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 선도를 했어요. 동해시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제 선도를 했는데 그 선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아이를. 그랬는데 이제 10년 동안 아이들하고 놀면서 전래놀이도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심성이 바로잡기가 좋았어요. 쉽게 동화도 되고 또 쉽게 친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전래놀이만큼 좋은 수업이 없다는 게 그녀의 지론입니다. 이제 암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국의 강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가서 아이들한테 놀이를 할 텐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지랖 넓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무상으로 다 퍼졌죠. 사방 다니면서. 역시 좋은 건 함께 나누는 게 또 맛이죠. 현대놀이 같으면 방 안에 깍 들어앉아서 요즘에 뭐 레고 뭐 요즘 새로 나온 거 그거 만들고 뭐 로봇 졸업하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막 그 애들 막 싸우고 그러는 건 보잖아요. 혼자서. 전래놀이는 혼자서 못 해요. 여럿이 같이 해야 되고 방이 아니야. 바깥에서 해야 돼. 하다못해 골목이라도.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놀고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서
협동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배려를 해주는 배려심, 협동심. 아주 전래놀이가 완전히 아이들의 그 심성을 가꾸는 데는 완전히 최고죠. 그래. 담배 피워봐. 피우면 내가 가서 너를 아주 왕창 망가뜨릴 거니까 나는 무서워하는 니코틴이야. 이렇게 직접 만든 인형탈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금연 교육에 활용했는데요. 나는 공짜니까 자 너들 여기 와서 자 나를 다 피워봐. 아 뭐야 이거 뭐지? 아 이거 피워볼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숲속에서 놀다가 이제 담배 있는 데로 오는 거거든요. 젊은 시절 유니폼을 만들던 솜씨로 인형극 소품도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 만큼 열정적인 그녀입니다. 게다가 어떤 분야든 하나에 꽂히면 제대로 배우고 최고가 돼야 하는 성격. 60에 시작한 동양화 공부 역시 하루도 허투루 하지 않은 덕에 전문가 버금가는 지금의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림을 쫙 보이죠. 네, 그림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60살에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달력에다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40가지가 넘었는데 역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웠어요. 바깥에 못 나가는 건. 다 지우다 보니까 소설 쓰는 거와 그림 그리기 두 개가 딱 남더라고요. 소설 쓰는 건 아무래도 좀 무슨 기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림은 뭐 물감 갖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60에 바로 나오면서 그 시립 거기 도서관에 가서 동화하면서 그림 배우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한 11년인가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 꿈꿔왔던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올 봄에 마무리했는데요. 2019년에 전래놀이에 관련된 책을 시작으로 세계 전래놀이는 물론 올해는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랑으로 여기는 거 70에도 꽃은 피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전다지 누구 말을 끌어다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아는 지식과 또 내가 아는 지식만 쓰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볼 때 뭐 그래서 어째라고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겪은 이야기에다가 거기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을 또 끌어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 정말 힘들었어요. 3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여고생이던 시절엔 이런저런 이유로 녹록지 않았던 대학교 진학. 하지만 그 배움의 한은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학사 과정은 방송통신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강의를 일단 강의를 못 가니까 이제 인터넷을 어깨 뒤지다가 각자 자기 나라에서 공부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게 탁 떠가지고 뭔가 자세히 보니까 대학원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2년 과정을 수료했고요. 여기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또 이제 성적이 우수하면 그 초청 교수로 또 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AA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드디어 초빙 교수가 됐습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 말하는 그녀. 요즘은 메타버스 오비스를 공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릴스와 쇼츠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70이 넘은 지금도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녀의 인생 철학이 궁금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이제 내가 내일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는 영국 그 속담 있죠. 네, 그걸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을 일단 했으니까 이제 식구들하고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갑자기 올해 3월 달부터 챗 GPT가 막 우후죽순만으로 막 뻗어나갔고 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딱 이제 끝으로 하나 남은 거는 챗GPT를 열심히 공부해서 걔네들이랑 같이 가는 거. 그거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 60이 넘어 인형극 강사를 시작한 후 2013년엔 동해 인형극단 회장도 역임했는데요. 그러니 인형극과 연결된 새로운 일도 다시 구상 중이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게냐? 아버지, 어머니. 자, 나는 이제 대학이 보따리도 찾았으니 다시 외종 나라로 가야지. 얘들아, 잘 있거라. 누구든지 다 나이 많다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세상 바깥으로 다 나와봐라. 그리고 이제 60살이면 사실은 집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남편도 이제 퇴직해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있을 나이고 아이들은 다 나가 있을 나이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60이 되면은 여자들은 생각이 좀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넓어지니까 그 깊고 넓은 그 생각으로 바깥에 나와서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고 또 같은 연배에 지금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도 되고 또 아니면 뭐 저처럼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또 자기 만족을 해도 되고. 내년 봄부터는 경상도에서 새롭게 인형극 지도를 시작할 그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찬란한 인생꽃을 피울 정용옥 씨의 아름다운 도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